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물세안 노보습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몇 년 전에 알았더라면 절대 물세안 노보습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물세안 노보습을 하면 피부 장벽이 극단적으로 회복된다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피부염에 걸리거나 피가 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미 몇 개월 하고 나서 피부염 걸린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세안 노보습을 하시려면 꼭 장단점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물세안 노보습을 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제가 왜 물세안 노보습을 시작했냐면요, 당시 제 피부가 정말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드름이 너무 심했고 피부가 너무 민감했어요. 마스크만 써도 얼굴이 너무 따가웠고 유명한 곳에서 피부 컨설팅을 받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중 세안을 하라고 했었죠. 근데 정작 세안할 때마다 얼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내 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피부는 당연히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피부 공부를 스스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피부 장벽이 무너졌던 거더라고요. 제 사례처럼 피부가 아프다는 건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피부 장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와 같아요. 이 방패가 무너지니까 외부의 아주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공격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피부 자극을 줄이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세안 노보습을 시작했어요. 화장품으로 인한 화학적 자극도 없고 피부를 쓸어내리는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시키면 피부 장벽이 자연스레 회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세안 비누나 클렌징 폼 같은 제품은 전혀 쓰지 않고 오직 깨끗한 물로만 얼굴을 20번 정도 헹궈줬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는 로션, 크림 같은 보습제도 전혀 바르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만 했냐고요? 네, 정말 이것만 했습니다. 2년 동안 물세안 노보습을 하면서 제가 느낀 장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돈이 안 들어요. 세안제, 보습제, 기능성 화장품, 이 모든 걸 살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죠.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화장품 한 번에 20만원어치 사고 나서 안 맞으면 한 번 쓰고 방에 처박아 두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 달에 10만원어치 또 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화장품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들은 또 두세 배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소비를 안 하니까 돈을 엄청 아끼게 되었죠. 두 번째 장점, 정말 편하고 시간이 절약돼요. 아침에 세수하고 스킨, 로션, 에센스 바르는 시간 다 합치면 꽤 깁니다. 그런데 물세안 노보습은 그냥 물로만 헹구고 끝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됩니다. 아침에 10분, 15분이라도 더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관리할 게 없다 보니까 정말 편하고 여행 갈 때도 화장품 바리바리 싸갈 필요 없다 보니까 정말 편합니다. 세 번째 장점,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에요.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의 방패라고 했었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클렌징 폼은 사실 이 방패를 조금씩 깎아냅니다. 세게 닦으면 더 많이 깎아내죠. 그런데 물세안은 자극이 최소화되니까 방패를 깎아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패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홍조도 옅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홍조도 사라진 케이스죠. 네 번째 장점, 여드름이 사라집니다. 여드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피부 장벽 손상이에요. 피부 방패가 무너지면 나쁜 세균들이 쉽게 들어와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바로 여드름이 되는 거죠. 물세안을 하면서 방패가 튼튼해지니 여드름균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여드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장점만 보면 물세안 노보습 이거 완전 개꿀이네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부염에 걸려서 저를 찾아오고 심지어는 피까지 나는 분들도 계세요. 첫 번째 단점, 피지와 각질이 너무 많이 쌓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혼자 물세안 노보습 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1, 2개월은 괜찮은데 3개월째 되니까 피지가 더 많이 박히고 빨개져요 였습니다. 우리 피부는 피지라는 기름이 계속 나와요. 이 피지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문제입니다. 물세안만 하니까 제대로 이 피지가 씻겨 나가지 않고 얼굴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 1, 2개월 차에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3개월쯤 되면 얼굴에 쌓인 피지가 하얗고 딱딱한 알갱이처럼 변해요. 얼굴에 오돌토돌하게 돋아나서 보기도 흉해지죠. 그래서 이때 한창 저희 어머니가 얼굴이 그게 뭐냐고 하면서 빨리 씻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보기 흉하니까 몇 달 동안 사람도 안 만났었고요. 두 번째 단점, 오히려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피지가 모공을 막아버리니까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물세안 노보습을 시작한 이유가 피부염을 없애려고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물세안 노보습을 2년이나 계속 했을까요? 단점도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죠. 첫 번째 이유는 피부 장벽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실제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여드름이 줄어들고 홍조가 옅어지는 등 피부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피부염 걸리시는 분들처럼 엄청 심하게 피부가 안 좋아지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피지나 각질은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사바사이기 때문에 물세안 노보습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제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세안을 많이 해서 망가진 피부는 세안을 아예 안 하면 좋아지겠지 라는 극단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피지와 각질이 왜 쌓이는지, 그리고 그게 왜 피부염으로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물세안 노보습을 계속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화장품을 전혀 쓰지 않고 세안 시간도 1분도 채 안 걸리니 너무 편했어요.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저는 물세안 노보습을 하기 전에는 화장품을 5개씩 바르고 세안도 이중 세안하니까 막 20분씩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여행 갈 때 그 많은 화장품을 챙기는 게 너무 귀찮았고요. 근데 화장품을 안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하지만 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물세안 노보습만을 고집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하세요. 제가 물세안 노보습을 멈추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해요.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물세안 노보습처럼 특정 방법을 무작정 따라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 내 피부에 왜 이 방법이 맞는지, 왜 틀린지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꼭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4단계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첫 단계는 피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거르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피부 관리법을 찾는 거라고요. 이게 되어야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을 찾고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무작정 다른 사람이 물세안 노보습으로 효과 봤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이 4단계 방법을 알고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 걸어 둘게요. 꼭 보세요. 세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이중 세안 무조건 해야 한다, 무조건 약산성 써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럼 절대 피부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세안을 왜 하는지 본질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안의 본질은 피부 장벽은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의 피지를 없애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 이중 세안으로 효과 봤다고 하면 이중 세안 따라하고, 약산성 세안제 써서 효과 봤다고 하면 약산성 세안제 쓰는 거 따라하고, 1분 세안법 효과 봤다고 하면 무작정 1분 세안법 따라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무작정 세안법을 따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피지를 제거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랑 나랑은 피지 분비량, 피부 장벽의 튼튼함, 피부의 두께, 모든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세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세안을 안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딱 피지를 없앨 정도의 주기와 시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내 피부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분이라면 약산성보다는 알칼리성이 맞을 겁니다. 약산성 세안제가 한 4, 5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알칼리성 쓰다가 오히려 약산성 쓰신 분들이 여드름이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을 다시 쓰니까 여드름이 싹 사라진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피지 분비량에 맞게 해야 하는 거지 꼭 약산성 세안제를 써야 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적으신 분이라면 약산성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만약에 피지 분비가 나는 극단적으로 적다, 그러면 물세안을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에게 맞는 주기로 세안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피지도 안 쌓이고 오히려 피부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총 4단계를 거쳐서 저에게 맞는 세안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미리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피부 좋아지는 자세한 4단계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2년 동안 물세안 노보습을 해본 저의 솔직한 경험담과 함께 여러분의 피부를 진짜 좋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물세안 노보습을 하고 계시나요? 혹은 도전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을 꼭 적용해 보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